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인사이트 강채원입니다. 매주 수요일, 목요일 찾아뵙고 있는데요. 오늘 목요일은 1부 마홍일의 코인 상담소 그리고 2부 프론티어 인터뷰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우선 1부 마홍일의 코인 상담소에서는 이 암호화폐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텐데요. 어떤 질문이라도 주저하지 않고 저에게 보내주시면 친절한 마홍일 대표가 친절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프론티어 인터뷰 시간에서는 업계를 선도하는 인물 혹은 기업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저희 오늘은 암호화폐 거래소인 BTCC 코리아의 이재범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블록체인의 모든 것 블록체인 인사이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홍일의 코인 상담소의 마홍일입니다. 그리고 옆에 박진성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통계 분석가 박진성입니다. 네, 인사를 처음 했던 것 같네요. 네. 자, 어제는 그 TMTG라는 코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금으로 바꿔주는 코인인데요. 어떻게 보면 훈수할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바로 오늘 낮에 올 때 확인을 해보니까 코인베네라는 거래소에서 거래량이 순위가 6이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거래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관심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이제 TMTG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여러분한테 받았어요. 어떤 부분으로 이제 카카오톡 방에 마홍일을 치시면은 나오는 그 방에 이제 질문 올려주시거나 또는 문자 013-3366-8288번으로 남겨주시면은 실시간으로 지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왔던 그 내용들 이제 종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왔던 질문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한번 체크해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TMTG를 바로 금으로 바꾸지 않고 굳이 MDG를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제 설명드렸는데요. 네, 또 그리고 상장 3개월째라고 하는데 다른 코인들과 다른 점은 뭔가요? 네. DGX가 무엇인가요? 네, 또 영어니까요. 네. TMTG 가격에 대해 진입가격과 목표가격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민감한 부분인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첫 번째 알아봐야 될 게 TMTG를 바로 금으로 바꾸지 않고 굳이 MDG를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요거는 원론적인 내용이긴 한데 박진선 연구분과가 알려주도록 하죠. 네, 먼저 이 TMTG 사용한 이유는 바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안전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안전자산이라고 해봐야 달러를 기축으로 한 세도화 정도인데 금으로 기반으로 한 그런 코인들이 어제 설명드렸지만 그 네 가지가 모두 다 현재 상용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로열 민트 골드 같은 경우는 현재 작년 12월에 발표를 하고 올해 2월에 크게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그 이후로 아무런 개발 상황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개발이 무산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페트로 골드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페트로를 출시를 했지만 네, 우선 지금 내용들을 봐보니까 우선 지금 MDG로 바꿔주는 이유는 말 그대로 거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좀 빠르게, 그러니까 TMT 자체적으로는 그 움직임을 많이 가져 변동성으로 수익성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고요. 그리고 MDG는 말 그대로 고정이긴 하지만 바로 금이랑 같은 가치로 안 움직이죠. 안 움직이지만 TMTG와는 바로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금 거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금을 보관하고 있는 게 위험성이 있다면 이 MDG를 가지고 있으면은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디지털 골드 익스체인지에서 또 보관이 되니까 조금 더 안전하게 보관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또 DG란 무엇인가요에 같이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DG는 말 그대로 디지털 골드 익스체인지의 그 약자인데 쉽게 말해서 인터넷상에서 골드를 보관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가 금을 사다가 어떤 금고에 넣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MDG를 갖고 있으면 이게 이 거래소에서 이 디지털 골드 익스체인지 거래소에서 보관을 해주고 또 그 가격이 금이랑 똑같이 움직여요. 가격의 변동성이
그 TMT처럼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MDG로 바꿔놓게 되면 그때부터 그냥 금이랑 똑같이 거의 실물처럼 실물 경제처럼 많이 안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안전자산으로서 내 재산을 그걸로 또 보관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고 또 그 부분도 다시 TMTG로 이거 좀 TMTG로 조금 더 TMTG가 오를 것 같으면 TMTG로 다시 바꿔서 그에 또 시세 차익을 좀 더 노리거나 이런 식의 또 전략이 또 가능한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번 봐볼게요. 네, 상장 3개월째인데 다른 코인과 차이점은 네, 상장 3개월 동안 그 상당히 이제 그 뭐 가장 다른 점은 말 그대로 많은 나라에 이제 상장을 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상장을 하면서도 상장에 대한 지연들이 없다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제가 굉장히 뭐 하나 큰 뉴스를 좀 갖고 왔는데 이게 이제 주주 정책이거든요. 네, 주주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좀 뒤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특별한 정책들이 좀 갖고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재밌게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선 그 여러분들의 실시간적인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실시간적인 의견들을 좀 들으면서 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캣톡방으로 지금 들어오셔서 질문 주세요. 그리고 어제도 나온 질문들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발행량에 대한 부분들 나왔는데요. 네, 발행량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락정책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진선 전문가 알려주시죠. 네, 카톡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소각 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물어보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100억 개가 한꺼번에 발행이 되었고요. 현재 유통량은 대략 추산했을 때 한 10억 개에서 한 30억 개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TMTG 소각 같은 경우는 현재 이 TMTG가 한 번에 크게 소각을 해서 가격을 올린다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소각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소각을 하냐면은 이 TMTG에서 12월에 오픈하는 DGEX에서 이 MDG를 금으로 바꿨을 때 또는 TMTG를 MDG로 바꿨을 때 나오는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이제 소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봤을 때 이건 리플과 같은 디플레이션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봤을 때는 투자자 입장에서 좀 투자하기 좋은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 디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소각. 그러니까 소각을 하게 되면 최근에 비트코인 캐시도 소각 발표가 나고 소각을 하고 이제 좀 더 가격 상승이 있었죠. 그러니까 소각이라는 거는 코인을 하는 사람들은 좀 알아요. 이 물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른다는 거. 자, 하지만 발행량이 전부 다 이제 유통된 건 아니니까요. 발행량보다는 유통량을 봐야 되고요. 또 유통량보다는 이 코인에 대한 지금 현재 거래량과 흥행성을 봐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뭐 앵커라기보다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좀 알려드리면 우선 유통량보다도 또 중요한 게 흥행성이 그러니까 우선 흥행을 하고 나서 그 뒤에 또 소각이든 뭐든 어떤 정책들이 발표가 됐을 때 조금 더 흥행을 하지 않을까. 그게 효과를 입는 거죠. 그럼 뭐 사람들도 모르는데 그냥 소각 발표만 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막 갑자기 막 폭등하고 그러진 않아요. 지금 나오는 그 코인들의 그런 그 흥행성을 보는 거는 단순하게 그냥 거래량을 보면 되거든요. 거래량이 얼마나 일어나느냐. 최근에는 뭐 사실 뭐 기계로 보수를 한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보시 들어오든 사람이 하든 단탄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든 장기 포지션자가 들어오든 많은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은 그만큼 흥행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 어떤 특별한 이슈가 나왔을 때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소각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우선 흥행적인 부분들을 더 체크를 해야 되는 게 흥행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우선적인 것 같습니다. 이건 우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질문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네. 뭐 지금 현금으로 금을 사지 않고 굳이 TMTG를 사서 금으로 바꾸면 어떤 부분이 좋은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박진선 전문가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 부분은 뭐 사실상 블록체인의 장점과 일맥상통하는 문제인데 블록체인을 사용했을 때 현재 많은 기업에서 블록체인을 도입하고 있는 이유가 낮은 수수료 그리고 높은 보안성 때문입니다. 이 TMTG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TMTG를 사용을 해서 MDG로 바꿔서 금을 거래했을 때는 TMTG 측에서 말하기를 이제 도매가보다도 싸게 금을 구입할 수 있고 또 비싸게 금을 판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보안성인데 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금을
구매를 하시면 이제 보관 기간에 이제 예치를 해두시거나 아니면 집에다가 보관을 해둬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보관을 하려면 상당히 좀 불안한 감이 있는데 이 TMTG를 MDG로 바꿔서 이 MDG를 보관을 했을 때는 금과 똑같은 가치를 지니면서도 온라인상에서 보안이 되고 또 여기서 만약 사이트가 해킹을 당하더라도 노드를 TMTG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킹을 당해도 추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안성 때문에 이런 보안성적인 문제가 있고요. 결국 이 TMTG를 사용하는 건 좀 더 싸게 살 수 있고 또 높은 보안성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높은 보안성 뭐 굉장히 안전한가요? DG에 보관하면? 그렇죠. 노드를 이제 DG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혹시나 해킹을 당하더라도 찾을 수 있고요. 뭐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사실 예전에 한번 도둑 맞아서 금을 도난당한 적이 있는데 TMTG를 사용하면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괜찮겠죠. 네, 금을 도난당하면 참 찾기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참 금을 좋아하는데 자, 뭐 또 다른 질문 내용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금을 교환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대안 방안. 네,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12월 말이면은 이제 골드를 바꿔주는 디지털 골드 익스체인지가 오픈을 하죠. 네, 이 오픈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TMTG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 될 거고요. 잘 운영해야 되고 보안성 있게 운영해야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이게 이 코인에 대한 뭐 앞으로의 그 길을 잘 가느냐 아니면 힘들게 가느냐 요거를 결정할 것 같긴 한데 자 우선은 제가 한국 금그리소스 3M과 협약을 맺고 또 어떤 식으로 지금 지급 준비금이 되어 있느냐를 바로 어제 또 실사를 해서 체크를 했는데 거기서 들은 내용은 이거예요. 현재 정확한 수치라기보다는 사실 지금 그 3M과 계약한 내용들 중에 충분히, 그러니까 하루에 지금 현재 유통량에 반하는 부분들이 전부 다 교환이 되더라도 거의 다 칠 수 있을 정도의 금 지급 준비는 준비가 끝났다라는 말로 들었습니다. 뭐 그러니까 금으로 교환을 MDG로 바꾼 다음에 그걸 금으로 교환을 해도 전혀 지금 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체크는 됐다라는 부분들을 들었으니까요. 그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TMTG를 거래해서 거래소에서 MDG를 받으면 이걸 TMTG는 어떻게 처분하나요?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네, 박진원 전문가가 설명해 주도록 하죠.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TMTG 측에 직접 물어봐서 답변을 얻었는데 이 TMTG는 이걸 사람이 직접 거래를 하지 않고요. 다 시스템으로 매매를 해서 만약 TMTG를 MDG로 바꾸면 그 즉시 받은 TMTG를 거래소에 이제 최고가에 걸려있는 매수벽에다가 바로 매도를 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100만 개만큼 사더라도 그만큼 다시 곧바로 팔게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순간적으로 TMTG 시세가 떨어지면 누군가 엄청 많이 MDG로 바꿨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지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부분은 되게 민감하죠. 이게 만일 금으로 바꿔지고 또 금으로 바뀌어지는 부분들이 다시 또 거래소로 나와서 판매가 된다는 부분들. 자, 여기서 제가 핵심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 그러면은 이 지금 TMTG의 가격의 경쟁력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 TMTG의 경쟁력은 사실은 흥행성이 뒷받침이 돼야 되니까 이게 무언가 금으로 MDG로 바꾸려는 것도 보이고 그 MDG를 가지고 또 금으로 바꾸는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보고 또 이 MDG로 바꾸는 걸 다시 또 TMTG로 바꿔서 그러니까 사실 TMTG를 MDG로 바꿨어요. 그런데 TMTG가 갑자기 막 오르면은 이거 사실 다시 TMTG로 반같아서 가지고 TMTG가 다시 오르면 그만큼 시세 차익을 낼 수 있으니까 라는 기대심을 갖고 또 다시 TMTG로 바꿀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나오는 수수료들이 있는데 그 수수료들을 또 소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활용이 되고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주고받고 하면은 상당히 좋은 그런 뭐 시세가도 나오고 MDG를 갖고 있든 TMTG를 갖고 있든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또 다른 질문 내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외신에 뿌려주는 거 말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하고 있나? 요거는 박진선 전문가가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현재 TMTG 로드맵을 보시면 금 거래뿐만이 아니라 은이나 다이아몬드 거래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또 해피머니와도 함께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단순히 금으로 바꿔주는 것이 아닌 실물 기반인 것이 아닌 또 실생활에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 제우스라는 거래소도 이제 추진을 준비 중인데 한 프로젝트가 이렇게 거래소까지 상장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쏟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은 걸 하고 있어요. 이거 뭐 직원들이 뭐 발에 땀이 나다 해가지고 이거 굳은살 베길 시간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자 아무튼 우리도 뭐 수요일 목요일 찾아뵙고 있잖아요. 네, 뭐 힘듭니다. 네, 자 뭐 여러분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자 우선 제가 그 TMTG에 관련된 실사를 하고 또 대표와도 얘기하고 여러모로 주주들이랑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특별한 정책이 좀 있어서 요거는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뭐 최근에 그 코인에서 주주총회를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문데, 네, 최근에 그 주주총회를 했어요. 그때 발표한 내용이고 오피셜입니다. 그 특별 주주 정책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지금 영어로 나와가지고 그런데 이게 뭐냐면 특별 주주들, 그러니까 정말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부터 뭐 어느 정도 주주들, 네, 주주들이죠 말 그대로, 네, 대주주라고 표현할게요. 대주주들이 지금 11억 개, 그러니까 10억 6,600만 개를 내놨어요. 안 팔겠다고. 네, 그냥 계속 안 파는 게 아니라 지금 11월 30일까지 현재 TMTG를 또 이제 TMTG에서 또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이제 뭐 룩스바이로인데 이제 룩스바이로로 11월 말일까지 많이 신청자에 한해서 바꿔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어떻든지 간에 바꿔주고 이거를 이제 뭐 룩스바이오가 상장하고 나서 2개월이나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 이제 4월 말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4월 말경에 그때 만일 가격이 뭐 가격을 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룩스바이오에 대한 가격을 했어요. 룩스바이오의 가격이 만일 현재 뭐 200원 미치면 200원에 맞게 이 주주들의 물량을 나눠서 에어드랍 해주겠다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코인 시장에서 말하고 안 지키면 끝이잖아요. 네, 그런 거 사실 좀 100%다 믿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말만 이렇게 하고 혹시 뭐 사업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그때 보여준 게 방금 자료화면으로 보여준 이제 홍콩의 변호사가 이제 공개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주소랑 다 오픈했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1년 락을 한 부분들, 그 부분도 같이 오픈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 방송에서 말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 이거 진짜 오피셜 아니면 저 욕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4번, 5번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부분은 오피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를 끼치지 않겠다라는 부분들, 네, 제가 직접적으로 체크를 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현재 가격이 얼마, 그러니까 현재 가격은 뭐 사실 뭐 30대 초반이 뭐 이렇게 보이는데 요런 가격인데 만일 룩스가 200원 이하일 때 200원에 맞춰서 에어드랍을 해준다는 거는 상당히 조금 굉장히 파격적이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격은 사실 제가 어떻게 딱 집어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뭐 사실 방송이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어떤 부분이 좀 장점이냐면 이렇게 주주들이 똘똘 뭉쳐서 무언가 사업적으로 TMTG가 잘 되길 바라고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 일심동체로 움직인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업적인 부분들에서 엄청난 자신감을 보였는데 어떤 부분들의 자신감이 좀 보였냐면요. 우선은 TMTG가 이제 현재 신생 코인이지만 현재 상장한 거래소에서는 거래량이 상당히 상위권에 있어요. 그러니까 코인베네 같은 경우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이런 다 합쳐서도 거의 6위 안에 또 들어가고요. 또 바뀌겠죠, 거래량이니까. 그리고 또 비트포렉스 같은 경우도 좀 상당히, 네, 아무튼 뭐 이렇게 가격 그러니까 거래량 같은 건 굉장히 좀 많이 풍부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장점이고, 이런 부분으로 만일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긴다면은 뭔가 그만큼 시장에서 반응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또 한번 봐볼게요. 또 어떤 내용들이 또 있나. 네. 지금 뭐 TMTG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뭐 요거 좀 하면서 좀 마무리 단계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사실 어제도 TMTG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죠. 네, 사실 간단하게 기술적이라기보다는 익스체인지적인 코인이고, 금이라는 거는 사실 금을 다 누구나 좋아하잖아요. 저도 금 몸에, 제가 이제 사주에 금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저도 금을 차고 다녀요. 부모님이 금을 좀 차고 다니래요. 그러니까 금 이렇게 차고 다녀. 엄청 크죠. 네. 아무튼 이 생방송입니다. 네. 이렇게 금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다 사랑을 받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뭐 빨주노초 파란보에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금이라는 거는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열이면 열 다 좋아하는 그런 건데 이 금이라는 걸 바꿔준다는 코인을 내세우고요. 그럼 금은 가격이 크게 변동이 안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를 1차적으로 이제 1차원적으로 그냥 금이나 똑같이 움직이는 건 로얄미트 골드나 이런 부분은 금이나 똑같이 움직이는 코인이었고 TMTG 같은 경우는 금이나 똑같이 움직인다기보다는 그 전에 TMTG를 놓고 MDG를 똑같이 움직이게 놓고 이 TMTG로 MDG를 쉽게 바꿔주는 그 개념 썼거든요. 그리고 TMTG는 그냥 금만 바꾸는 게 아니라 뭐 디지털 골드 익스체인지에 제가 오피셜로 들은 내용들은 지금 금만 바꾸는 게 아니라 뭐 롤렉스라든지 뭐 아무튼 네, 뭐 그런 것들도 바꿔주는 요런 부분들도 좀 들어가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코인 제우스인가 이 코인 제우스라는 거래소를 오픈해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배당을 주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하네요. 자, 아무튼 지금 코인의 지금 시장 자체가 상당히 춘추 전국 시장입니다. 뭐 사실 여러 코인이 지금도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많은 코인들이 사실 상장도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상장하더라도 거래량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거래량이 없게 되면은 어떤 부분들이 있냐? 뭐 사실 이게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누군가가 한 번에 던져버리면 이게 다시 회생하기도 힘들고요. 현재 TMTG는 제가 TMTG에 보이고 있는 단점은 국내에 상장을 아직 안 했다는 거예요. 국내에 상장에 대한 부분들은 말을 꺼리더라고요. 아, 국내는 해외에서 인정을 받고 오겠다라고 딱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풀리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방송이잖아요. 외국에서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관심을 받고 우리나라가 코인에 하는 유저들이 그래도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또 상장을 하거나 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해외에서 좀 더 인정을 받아서 빨리 들어오거나 뭐 이런 부분들로 나오는 그 부분만 좀 해결이 된다면은 사실 흥행적인 여부들은 사실 많이 갖고 있고요. 뭐 로드맵을 잘 지킨다. 네. 로드맵을 잘 지킨다는 게 사실 당연한 건데 요즘에는 안 지키는 코인들이 원체 많아서 이게 장점이 되어버린 거죠. 사실 상장을 지원하는 것도 로드맵에 안 지키는 부분들 하나죠. 상장이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예전에는 그냥 뭐 상장을 그냥 쉽게 뭐 피해를 주거나 해가지고 하는 부분으로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시장이 좀 많이 바뀌어서 상장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그 실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부분을 체크를 하거든요. 그리고 상장하고 나서도 계속 지속적인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또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자체 해킹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또 취약해서 또 폐지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TMTG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장점은 말 그대로 로드맵을 제가 좀 정직하게 사업을 한다. 제가 대표와 만나서 얘기를 했을 때 가장 큰 자신감으로 보이는 거는 지금 준비를 이미 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적으로 발표를 할 거다라는 자신감과 그리고 많은 직원들이 또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사무실을 오픈해 놓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좋게 보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TMTG라는 코인이 사실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데 이틀 동안 다루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많이 알려드린 것 같아요. 주주정책 같은 경우는 그만큼 현재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될지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주주들이 그만큼 똘똘 뭉쳐서 잘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잠깐 코인을 팔고 끝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코인을 발전시켜서 무언가 우리나라 코인으로서 한 획을 그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인다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갖고 있는 이 장점이자 앞으로의 전망성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코인 시장은 정말로 많은 코인들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선택사항이 많아진 거죠. 예전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그리고 나서 딴 거 알트들 몇 개 없고 끝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많은 코인들이 있죠. 그중에서 TMTG는 많은 거래량으로 현재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하더라도 뭔가 전망성이 좋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할 거고요. 마음의 코인 상담소 오늘은 알트코인, TMTG 코인에 대해 다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 블록체인. 누가 블록체인 기술을 선점할 것인가? I knew that something is going on. 세상의 변화는 저희가 막을 수가 없거든요. Money supply is governed by an algorithm.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블록체인 산업에 열려있는 도시 스위스 축구에서 그 해답을 찾아본다. 프론티어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 혹은 인물을 만나 얘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저희 오늘은 이 정식 오픈을 앞두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죠. BTCC 코리아의 이재범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비를 뚫고 여의도까지 와주셨는데, 자,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거래소 BTCC 코리아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 이재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BTCC 코리아의 대표를 맡기 전에 과거 경력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변호사 출신이시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해서 변호사를 하시다가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까지 발을 들이시게 된 건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대학에서는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했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로 17년 정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네. 변호사 활동 중에 투자자문회사에도 소속되어 있었고 투자 기회에도 많이 접하고 네. M&A 또 하시고. M&A 업무도 네. 많이 관여했는데 그 과정에서 블록체인 관련한 그리고 이런 좋은 기회를 접하게 되어서 주저없이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판단해서 이 사업에 뛰어들게.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스토리인데 이 사실 BTCC 코리아라고 하면 가장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질문부터 저희가 좀 여쭤볼게요. 이 BTCC 코리아 이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아무래도 BTCC. 또 BTCC 하면 아무래도 시장의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소인데 이 BTCC와 BTCC 코리아의 두 회사가 어떤 관계인지를 대표님께 직접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소 BTCC를 홍콩 투자펀드가 인수를 했고 네. 인수 이후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네. 시장을 선택한 곳이 한국이고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것이 BTCC 코리아입니다. 두 회사는 네. 아주 긴밀히 협력하는 관계이고 네. 예를 들면 좋은 프로젝트를 발견했을 때 네. 동시상장이라든가 공동상장 또는 교차상장 등의 방법으로 보다 더 새로운 방법으로 시장 참여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관계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BTCC 코리아가 제가 알기로는 지난달 말이었죠. 오픈 베타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물론 아직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나진 않았는데 그동안의 진행 상황 그리고 뭔가 현재는 어떤 스테이지에 있는지를 좀 여쭤볼게요. 네. 사토시 나카모토가 사토시 나카모토-상. 네. 비트코인에 네. 관련한 논문을 발표한 게 10년 전 그렇죠. 저희가 런칭을 오픈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 10월 하셨죠. 31일이라고 네. 들었습니다. 네. 그 날짜에 꼭 맞춰서 한 것은 아니지만 말 그대로 저희가 지금 시장에 네. 참여하고 있는 것은 베타 서비스인 상태이고 그렇죠. 이 과정에서 실사용자들이 저희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면서 느끼게 되는 불편한 점이라든가 수정할 사항들 그리고 개선점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곧 네. 이른 시기에 그랜드 오픈을 차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랜드 오픈. 많은 분들이 사실 기대를 하고 계신데 그런데 10월 30일 정말 노리신 게 아니에요?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고 우연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이 오픈 베타 서비스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들어봤는데
거래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거래소를 선택하면 좋을지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고민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아무래도 거래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뭔가 이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래소 선택의 기준 혹은 갖춰야 되는 조건이 있다면 어떤 걸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네. 투자하려는 소비자, 투자자라면 지금 기존에 제공되어 있는 거래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다양한 거래소들을 최대한 많이 접해보는 것이 당연한 선택일 테고요. 그렇죠. 그중에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자신과 맞는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네. 선택을 하는 조건을 말씀드리자면 네. 투자자 보호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느냐, 뭐- 어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느냐 이런 네. 거겠죠. 보안이라고 하면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테고요. 그렇죠. 그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네. 것일 테고 투자자 보호는 기존에 있는 거래소들이 그렇게 아직 자신 있게 잘 되어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예를 들면 거래소가 좀 더 책임 있게 프로젝트를 발굴함에 있어서도 법률실사라든가 네. 회계실사 네. 또는 실제 기술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실사를 하고 네. 평가를 하고 그 책임 또한 거래소가 지게 되는 네. 그런 형태의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 점들을 네. 거래소 선택에 있어서도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네.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ICO를 하거나 리스팅, 상장을 한 이후에 그렇죠. 그냥 방치하는 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각 프로젝트들이 처음에 내세운 백서에서 담았던 그 내용대로 잘하고 있는지. 예, 자금을 집행하는지 또는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거래소에서 적극적으로 공시하고 그 내용을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거래소가 갖고 있어야 하는 조건이라든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BTCC 코리아만의 차별화 전략이라는 게 좀 있을까요? 네. 저희가 보안 관련해서는 정보보호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네. 국제적인 표준으로는 ISO 27001 저희가 이미 인증을 받았는데 네. 아직 적극적으로 알리는 바는 없었습니다. 네. 이제 지금 기존 거래소들 중에 일부는 저희처럼 ISO 27001을 획득한 거래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그것보다 조금 더 규정이 까다로운 인증이 어려운 ISMS라고 네. 국내 정보보호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국내 거래소 중에 한 군데가 저희보다 조금 빨리 인증을 획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빨리 인증을 받도록 해서 네. 보안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을 갖출 것이고요.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저희가 이미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기술 특례 상장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마치 이제 기술 심사를 저희가 책임지고 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맡겨버린다거나 책임을 회피한다거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고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 그러니까 저희보다도 더 저희도 물론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네. 저희 내부 외에도 객관적이고 실제로 기술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테고 그렇죠. 그런 전문가 집단 중에 한 곳 또는 여러 곳과 객관적으로 평가해 줄 수 있는 분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네. 그분들이 더 면밀하게 심사하고 평가할 수 있고 그분들이 평가를 한 이후에 네. 저희가 상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저희가 마련한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기술 평가를 하지 못해서라기보다 훨씬 더 2중, 3중 조금 더 단단한 검증 더 잘할 수 시스템을. 있는 네. 객관적으로 잘해줄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의 기술 평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보안과 이 기술 특례 상장의 어떤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네. 보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자, 저희가 사실 조금 더 브로드한 주제로 좀 넘어가 보면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우리 정부가 우선 뭐 명확하게 나온 가이드라인이 없긴 하지만 뭔가 블록체인은 산업으로서 육성을 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벤처기업에서 제외를 시키는 규제 안에 좀 가두고 있는 모습인데 뭔가 이에 대한 대표님의 의견은 좀 어떠실까요? 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따로 생각한다거나 하기는 네. 조금 어려울 것 어렵죠. 같습니다. 네. 당연히 서로 보완하고 시너지를 일으키는 그렇죠. 그런 관계임은 뭐 부정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말씀 중에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벤처기업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정부의 안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실까요? 왜냐하면 벤처기업이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모험적인 그런 투자를 하거나 그렇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네. 충분히 법률을 통해서 배려를 하고 세제 혜택도 굉장히 많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네. 벤처기업에게 그렇게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은 우리가 기존 시장에 있지 않은 또는 모험적인 투자를 통해서 새롭고 좋은 기업이나 사업들이 생겨나길 바라는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그 벤처기업 특별법 네. 등에서 벤처기업에 제공하고 있는 그런 혜택들이 꼭 암호화폐 거래소 등들에도 꼭 그런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는 저는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굉장히 포화 상태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더 많아지고 활성화되길 정부 정책이나 법률에서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제대로 거래소들이 운영되지 네. 못하고 있는 곳들은 오히려 도태돼야 될 것이고 그렇죠. 퇴출되어야 될 것이고 네. 그렇게 시장이 훨씬 더 건전하게 자리 잡아 나가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암호화폐랑 블록체인을 구분해서 왜 규제하느냐 이런 의견은 지금 이슈에는 있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저희가 좋은 소식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부 안도 블록체인 산업에 관련해서 법률안들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들은 많이 듣고 있고 네. 국회에서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죠. 활발한 토론이 선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네. 법률안들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만들어지는 법률안이 그 딱 이것들을 지켜서 요것들만 해라라는 식으로 주는 그런 법률안은 말씀하신 것처럼 테두리 안에 갇혀버리는 그렇죠. 잘못된 결과에 이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잘못된 것들, 불법적인 것들을 테두리를 정말 그 안에서 자유롭게 우리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고 네.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테두리, 규제안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만들어주는 것이 네. 좀 중요하지 않나.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런 가이드라인 안에서 혁신적인 시도는 좀 제고를 하되 불법은 좀 잘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좀 빨리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저희가 좀 넘어가 볼게요. 사실 거래소에 계시면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보실 텐데 현재 뭐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나 혹은 토큰 중에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하, 아닙니다. 그 암호화폐를 실제 생활에서 자유롭게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전자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전자지갑 프로젝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바이오 헬스케어와 네. 관련한 프로젝트도 저희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를 더 프로젝트를 소개하자면 네. 그 증강현실 AR이라고 하는 증강현실과 관계된 그런 사업을 이미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고 실제 사업화하고 있는 네.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프로젝트나 토큰들은 네. 실제 블록체인 생태계와 사업과 접목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한 그런 프로젝트들이고요. 네. 그리고 그 기술력, 그 핵심적인 그런 핵심 기술들을 정말 잘 갖추고 있는 네. 그런 프로젝트고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망을 두고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여쭤볼게요. 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그 금융과 관련한 파생 상품이 예전에 그 시장에 나오고 출시되고 시장에 알려진 이후에 그 사후에 네. 그 규제안들이 마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규제안들이 마련된 이후에 시장에서는 훨씬 더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지금 현재 상태, 지금 금융 파생 상품들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블록체인 또는 이제 암호화폐 거래 등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시장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정부나 국회에서 이런 규제안들, 합리적인 법률을 담고 있는 규제안들이 곧 나올 것으로 다들 믿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규제안들이 나온 이유라면 아까 말씀드린 사례처럼 충분히 그 시장 전망은 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저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아무쪼록 좀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답변을 좀 주셨는데,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이런 건강한 시장, 뭔가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거래소의 역할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거래소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 혹은 뭐 비전을 제시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거래소의 책임이나 부담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요. 거래소라면 네. 마땅히 금융회사나 실제 뭐 증권거래소 네. 그 수준에 상응하는 그런 보안 그리고 자금 세탁을 방지할 수 있는 네. 시스템을 당연히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비실명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당연히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 막중한 책임이 거래소에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사실 거래소라는 게 단순히 이제 뭐 피앗머니와 디지털 에셋을 그냥 뭐 교환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생태계 안에서는 거래소의 역할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런 보안이라든지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이 잘 마련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참여자나 네. 이해관계자들을 위해서 거래소가 훨씬 더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책임을 지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11월 중순이죠. 이제 올해가 거의 많이 남지 않았는데, 뭐 혹시 진행하고 있는 게 있으시다거나, 뭐 앞으로의 계획, 로드맵 설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기존의 ICO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 과정들을 보면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네. 예를 들면 백서에 밝힌 내용대로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는다거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관리하고 그 참여자들한테 적극적으로 공시하고 알려야 될 의무를 지고 있는 거래소들이 네. 과연 그렇게 적극적으로 내용들, 사업 내용들 그리고 백서 내용에 좇은 사업 진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참여자들에게 알렸는지 보면 조금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투자자를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그 기존에 많이 이루어졌던 ICO가 가진 그런 문제점들을 네. 더 보완해서 거래소가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네. 더 큰 책임을,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을 마련했고 곧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런칭 행사 네. 다음 주 11월 15일에 다음 주 목요일. 네, 네. 준비하고 있는 행사에서 적극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음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 11월 15일 목요일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비를 뚫고 여의도까지 와주셨는데 출연하신 소감에 대해서 저희가 마무리를 하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는 데에 네. 전부 다 동의하고 계실 겁니다. 저희도 그렇죠. 역시 그렇고 네. 그 시장에서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이 뭐 저희 회사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에게 네. 이렇게 저희가 가진 계획과 비전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아유. 그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네. 다음에 뭐 내년 정도에 네. 저희가 이 새롭게 시작된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네. 저희가 계획하고 준비한 비전에 따라서
저희가 네.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을 충실히 잘 해낸 후에 새롭고 더 재미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내년 정도에 다시 한번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기를 저희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BTCC 코리아의 이 선한 영향력을 저희가 기대를 하면서 오늘 BTCC 코리아 이재범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 블록체인. 누가 블록체인 기술을 선점할 것인가? I knew that something is going on. 세상의 변화는 저희가 막을 수가 없거든요. Money supply is governed by an algorithm.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블록체인 산업에 열려있는 도시 스위스 축구에서 그 해답을 찾아본다. 네, 매주 수요일, 목요일에 찾아뵙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모든 것, 블록체인 인사이트. 오늘 저희 마홍일의 코인 상담소 그리고 프론티어 인터뷰까지 함께 했는데요. 자,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